안녕하십니까. 10월 2일 OBS 뉴스 오늘 출발합니다.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.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, 이종훈 시사평론가 자리했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대통령실 전 행정관의 녹취가 공개되면서 정치권 뒤흔들고 있습니다. 지난 7월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앞두고 한 유튜브 매체에서 한동훈 후보를 공격해 달라고 한 내용이 공개가 된 건데, 이 녹취의 주인공 이름은 김대남 전 행정관. 지난 총선 당시 한동훈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라는 게 당비를 쓰게 되는데 자신의 대선 인지도를 문항들을 넣었다는 겁니다.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걸 이용해서 한 후보를 공격할 방법을 찾아보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. 7월 10일이면요. 사실은 이때 대통령실 근무를 한 건 아니고요. 전당대회 당시 나경원 후보의 캠프에 있었을 때입니다. 너희가 이번에 잘 기획해서 여론조사 이긴 거죠. 서울의 소리에서 한동훈을 치면 아주 여사가 좋아하겠는데, 이종훈 평론가님, 과연 이 녹취파일 신빙성이 있겠는가? 이 부분이 문제인데 뒷받침 근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서울의 소리 보도가 이틀 뒤에 나가게 되고요. 그리고 이 내용이 TV 토론 당시 전당대회 당시에 이 내용이 언급이 됩니다. 네. 신빙성 어떻게 보시는지. 그렇죠.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도 뭐 협조를 한 셈이 돼버린 거죠, 결과적으로. 그런데 뭐 이 좀 행정관하고 그 서울의 소리 기자하고 전화 녹취 내용 이제 최근에 막 들으신 분들 이제 많으실 텐데, 저도 다 들어봤는데 뭐 둘이 상당히 그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이 관계가 무르익어서 거의 뭐 지금 비밀이 없을 정도로 서로 속 깊은 얘기까지 다 하고, 또 급기야 이렇게 공조까지 취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렀던 게 아닌가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어느 정도 신빙성이 좀 있어 보인다,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, 일단 각자의 반응을 좀 들어본다면 대통령실은 이런 반응입니다. 김대남 전 선임 행정관, 김 여사도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과도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이다. 이 부분은 김대남 전 행정관도 마찬가지 상황인데, 여기서 내용 중에 한동훈을 치면 여사가 좋아하겠다, 이 언급, 이 부분도 조금 걸린 것 같아요. 그렇죠.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어요. 실제 본인이 SNS 글을 올려서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사람이 여당 대표에서 이렇게 공격하는 게 말이 되냐, 이런 식으로 올렸는데, 결국 저는 이게 그 신빙성 문제에 있어서 정말로 이게 허풍이라면 이렇게까지 허풍을 칠 수 있을까,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? 아니, 예를 들어서 허풍을 치려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 서울의 소리에 얘기를 해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사가 나가기를 바라고, 그걸 통해서 한동훈 대표가 어려움을 겪게 되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. 그 이유가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? 그리고 녹취록 내용에 보면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비하하는 듯한 발언도 합니다. 그런 얘기들을 쭉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죠. 예를 들어서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,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일정물에 공격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다고 하면 그런 얘기를 왜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, 이게 과연 정말로 모를까? 물론 대통령실은 그렇게 좀 부인하고 있습니다. 이 김대남 씨가 대통령과 김기현 여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, 만난 적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, 또 김대남 씨도 본인이 허풍을 떨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단정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허풍을 칠 정도라고 하는 건 대단히, 그것도 본인이 뭐 그냥 일반인이고 또는 뭐 그 공직에 없는 있었던 적이 없었던 사람이면 또 모르겠어요.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이기 때문에 더 신뢰란 말은 말의 신빙성이 더 높아진다고 저는 봅니다. 어쨌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사람이면 대통령을 뭐 보고로 만날 수도 있고 뭐. 근데 어쨌든 말씀하셨지만 선임 행정관이라는 위치가 비서관급까지는 아니기 때문에, 그렇죠.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얼굴을 좀 인식하기가 힘들 수도 있는 부분이 뭐 그럴 수도 있겠죠.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로든 서울의 소리라고 언론사에 이런 요청을 할 때는 본인 혼자의 독단적인 판단을 했을까요, 그러면? 예를 들어서.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독단적으로 했다고 하면 그냥 한 대표가 싫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. 그것 좀 이해가 안 돼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추측해 보면 이게 그냥 본인의 선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윗선에서 누군가로부터 이런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는지도 저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예를 들면 만약에, 이건 진짜 추측의 영역인데요.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를 공격해야 될 목표가 있었고, 그걸 담당하는 어느 부서에서 서울에서 평소에 친분이 있었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했을 가능성도 예측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? 거기까지 보시는 거예요? 그러니까
그건 모르는 거죠. 지금 그렇죠. 상황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지만 이걸 그냥 단순히 본인의 허풍으로 넘기기에는 내용이나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의심스러운 부분도 많고 그다음에 이 말이 사실일 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예측들도 할 수 있어서 단순히 그냥 이 대통령실의 발표나 김대남 씨 말만 믿고 이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좀 이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녹취록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한동훈 대표가 바로 입장을 밝혔습니다. SNS에서 관련 글을 올렸는데 정부투자금융기관 감사가 이 김대남 전 행정관 얘기하는 겁니다. 지금 SGI 서울보증의 상임 감사위원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지난 전당대회 당시 전당대회가 사실은 몇 달 안 됐습니다. 오래전 얘기처럼 들리는데 좌파 유튜버와 여기는 이명수 기자 얘기한 거죠. 직접 통화하면서 저를 어떻게든 공격하라고 사주했다.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부끄럽고 한심하다. 지금 김대남 전 행정관은 탈당을 언급하고는 있긴 한데 실제로 국민의힘 당원인 거고 여기 대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감찰을 좀 지시했다고 하는데 탈당을 언급했으니까 그리고 감찰로서 당원에 대한 감찰 이게 진실이 밝혀질까요? 어렵죠. 사실은 감찰을 한다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. 수사기관도 아니고 당에서 하는 것이야. 사람 불러가지고 본인 얘기 듣는 거거든요. 사실은. 그런 단계라면 본인이 계속 허풍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.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수사기관이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절차가 아니라고 하면 진실을 밝히기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. 본인은 분명히 와서 만약에 조사를 받게 되면 당에서 조사하는 건 본인이 직접 참석해서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. 그랬을 경우에는 본인은 뭐 나는 그냥 허풍을 떤 거다.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더 이상 조사가 진행되기 어려워요. 그렇다고 또 이명수 기자한테 오라고 한들 국민의힘에서 오라고 한다 이명수 기자 안 가잖아요. 그럼 무슨 진실관계 확인이 가능하겠습니까?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에서 이걸 조사해가지고 문제 해결 안 되고요. 수사기관이 강제수사권을 갖고 있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야만 그래도 진실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 내용의 신빙성을 더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계속 녹음 파일에서는 이 김대남 전 행정관이 공기업을 언급하게 됩니다. 공기업으로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한 2달 전에 서울보증보험의 감사위원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. 경력이 전무했는데 어쨌든 녹음 파일이 현실이 됐습니다. 네, 그렇죠. 그리고 이 공기업 이 자리 얘기는 이제 이번에 이제 알려진 통화 말고도 그전 통화에서도 보면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용인에 이제 공천 받으려고 이제 했는데 이원모 비서관을 이제 여사가 좋아해서 그쪽으로 미는 것 같다.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니네가 좀 보도를 해가지고 좀 이슈화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전화했다가 곧바로 다시 전화 걸어서 아무래도 자기가 공기업 이런 데 가려면 김 여사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이슈하지 마라 이래서 덮고 이런 내용이 또 나오잖아요. 예. 그런 걸 보면 어찌됐건 이제 공기업 쪽으로 가려고 본인이 생각도 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 이야기도 좀 되고 있었던 상황이고 실제로 또 그렇게 또 진행이 된 것 같아요. 그런데 그게 꼭 김 여사한테 잘 보여서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그전 통화도 이렇게 쭉 보면 예. 약간 이분이 좀 정치적으로 볼 때 약간 허풍이 좀 있는 건 분명해요. 약간 좀 이렇게 김 여사하고의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예. 그리고 김 여사하고 그렇게까지 가깝지 않다라는 게 사실은 그동안의 통화 내역에서 녹취록 내용을 보면 확인이 돼요. 정말로 김 여사하고 가까울 것 같으면 그런 거 걱정 안 하거든요. 김 여사한테 내가 잘 보여야 된다느니 뭐 이런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. 아니면 김 여사한테 이런 얘기를 내가 직접 들었다 이런 표현이라도 있어야겠죠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얘기는 아예 안 했을 겁니다. 제가 만약에 김 여사랑 굉장히 끈끈한 사이여서 저를 잘 알고 있고 저하고 뭐 나중에 공천 못 받으면 어디까지 보내주기로 돼 있다 이런 정도 같으면 김 여사에게 뭐 이렇게 김 여사 이거 신경 거슬릴 것 같은 건 하지 말자라는 등 이런 얘기를 안 하죠. 그리고 실제로 김 여사하고 가까웠다면 이원모 비서관 대신 여기에 공천을 받았겠죠. 예. 그러니까 이분은 보니까 그 약간 핵심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를 직접 아는 사이는 아니었다라는 그 대통령실의 해명이 그 부분은 사실에 좀 가깝다.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